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듣는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는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며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노력할 때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제목이 뭐냐면 국제부부탐구입니다. 국제부부탐구.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 우리 한국인 아내, 주로 한국인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여성은 위대하다. 세계 곳곳에 가서 외국 남성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의 이 여성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이 부부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다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인종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데, 잠깐 눈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것이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속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개되는 부부들을 보면 20년 이상 또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고 서로 전혀 생김새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사는 것을 보니까 참 서로 노력들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보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리로 산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랑으로 서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의리로 사는, 책임감 때문에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부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며 사는구나. 마치 신혼부부처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고유의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겠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성격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나와 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부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자란 어린 시절, 원 가족에서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시절 사회 공동체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여건 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거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평생 가장 가까이에서 사는 부부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편한 관계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부딪히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존중할 때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 성격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가치관이나 삶의 규칙이나 신념 등을 이해하면서 그로부터 형성된 장점과 단점을 통합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한 노력. 우리가 사회생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결혼생활도 지속적으로 잘 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간에 서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부부 전문가들은 부부의 유형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행선 부부. 평행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 선이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 부부는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남남과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거죠. 서로에 대해 냉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부가 평행선 부부입니다. 둘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인자 부부. 사람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사람인자가. 서로 매우 친밀한 것 같은데
뭔가 내면적으로는 서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부가 사람인자 부부 유형입니다. 이들은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도 어려운 일이나 갈등이 생기면 부부가 함께 그 문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원망하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H자형 부부입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H자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가운데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데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어려운 인생길을 손잡고 가는 부부. 친밀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부부 관계가 바로 H자형 부부입니다. 이들은 부부 각자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으며 사람과 어려움에 대해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부부가 H자형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는 한 팀입니다. 경기장에서 같은 팀은 서로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 것처럼 부부도 인생길을 가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한 팀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H자형 부부가 바로 그런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자형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부의 결혼이 최선의 만남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남이, 두 사람의 결혼이 가장 적절한 결혼이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은 나에 대한 그런 자책이고 불신이잖아요. 결국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부부를 쓴 이 저자들은 아내는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고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33년 된 부부가 쓴 책인데 아내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같고 많은 부분 비슷하게 공유해서 무난하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 후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매우 심각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부부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비밀스럽고 소중한 보물을 찾기 위한 수고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위기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의 모습이었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결혼이 최선의 만남이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위기가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만남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하게 된 동기와 결단했던 당시의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과 개방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고를 유연하게 개방하여 배우자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요. 네. 유연성과 개방성,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 전체를 놓고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우자를 향한 기대감은 많은 부분 결혼 초기에 채워지지 않고 부부 갈등이나 아픔으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치사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자.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나랑은 도저히 안 맞는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배우자를 깊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감들을 서서히 마음속 깊이 파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사는데 익숙해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냉랭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의 유연성과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또 내 틀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유연성에 매우 취약하고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이 견고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고무줄을 보십시오. 고무줄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느릴 수도 있고 원래 상태로의 복원력도 빠르고 쉽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 이 짱짱한 고무줄은 그래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방성, 그리고 배우자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연성과 개방성을 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예. 상대방이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럴 수 있지요. 예.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한번 여러분 말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성과 존중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풍성한 삶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결혼한 부부들은 이렇게 다른 점 때문에 실제 가정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개별성을 존중하고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더 유연해지고 더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서로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이며 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서로의 강점과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여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 부부가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이 편해야 사회생활도 편합니다. 가정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야 사회생활도 안정돼요. 가정생활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부생활 초기에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 중간쯤 가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준비성과 안정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통장이 풍성하도록 노력해요.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할 수 있는 현명한 준비죠. 부부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비밀이 없이 서로의 수입에 대해 공유하고 계획을 짜서 생활하는 것은 특히 신혼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서로의 소비 패턴에 대해 조율하는 가운데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로만 살 수 없기에 부부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자의 정서적 통장에도 많은 것을 예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저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치하게도 부부는 작은 정성에 크게 감동받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로 큰 금이 가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서로의 정서적 통장이 풍부하게 쌓여 있으면 부부의 위기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서로의 피로를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줄 때 부부의 정서적 통장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부부의 또 그 예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혼기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치대 예과 2학년일 때 결혼한 우리 부부의 신혼 살림은 남편이 하숙할 때 쓰던 물건과 아내가 자취할 때 쓰던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우리 부부의 정서적 통장은 풍성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늘 아내에게 있었고 아내 또한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직무도 생각하면 빙글에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훈훈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아침밥을 거른 채 서로의 일터인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실 아침밥은 안 먹은 것이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심을 회사 식당에서 먹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학교 근처 분식점에서
분식집에서 사 먹어야 했는데 오전 11시경이 되면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 오늘 냉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 하고 묻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냥 밥을 먹지요 하고 내 의견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밥을 먹기 원했지만 남편은 냉면 값이 100원 정도 비싼 것이 아까워 아내가 밥을 먹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섭섭하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부분을 놓고 다투기도 했는데 그때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배우자를 판단했다면 큰 오해를 가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함께 나누었기에 오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수박을 사곤 했는데 가장 싼 수박이 500원짜리여서 그것 하나 사고 나면 부식거리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수박이지만 반을 뚝 잘라 숟가락으로 퍼먹는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생긴 버릇 중 하나가 남편이 가장 큰 수박을 사서 마음껏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수박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이런 작은 추억들이 우리 부부를 좀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들이었음에 미소 짓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배우자가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면 부부는 서로를 생각할 때 역시 내 편이라는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연약성과 돌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아프고 마음이 연약할 때는 잘 돌봐줘야 해요. 결혼을 해야 하는 큰 목적 중 하나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고 돌봐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연약하기에 배우자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용납해주며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칭찬 한마디는 상대 배우자를 살맛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비난은 상대 배우자를 위축시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도 장애를 입은 것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착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을 줄 몰랐습니다. 아내를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다정한 눈빛을 하지 못했던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미안함이 가득하고 자기가 가족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상담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 고맙다, 미안하다는 등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는 수없이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묵묵하게 일만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 숨이 막히고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아 오히려 화를 내고 남편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부는 마음이 상했을 때도 서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마음이 상해 집에 들어왔다면 아내는 남편의 상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는 3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거나 훈계하는 부모 자아 상태, 현실적인
현실적인 삶을 자기의 지위나 상황에 맞게 하는 어른 자아 상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던가 어른의 말에 순종하려는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같이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부가 서로 잘 살펴서 돌봐줄 수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신기하게도 함께 움직이죠. 세상살이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힘든 것들이 있지만 부부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고 힘을 줄 때 가정은 정말 쉼과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연약했던 부분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다 이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트할 시절에 함께 걷다가도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갔다가 한참 후에 오곤 했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장이 약해서 약간만 이상한 음식을 먹거나 신경을 쓰면 바로 화장실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썼고 꾸준하게 돌봐준 덕분에 남편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왼쪽 허리와 골반 부분이 늘 불편하고 아팠다고 합니다. 낮에는 일하면서 잊고 지내다가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아픈 곳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아내가 잠들 때까지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매우 안 좋던 피부는 늘 진물이 났고 헐어 있어서 가려웠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큰 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짧은 교복을 입기가 힘들었고 대중 목욕탕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에는 자존감이 매우 나빴는데 자신을 늘 초라하고 못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피부병을 수용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보기에도 징그러운 피부에 약도 발라주고 피부에 좋다는 알로에나 자연식 요법들을 공부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서서히 좋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피부병이 있었는지 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대중 목욕탕도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의 돌봄으로 내 연약한 질병인 피부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노력할 때 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려는 노력,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노력, 이 노력이 있을 때 부부도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삶이 행복하고 안정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사회생활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요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